네, 안녕하세요. 펀펀해줘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팀장 김명훈입니다. 일단 발표 형식은 어, 프로젝트를 리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원 간의 의사소통을 하면서 발표를 진행할 건데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일단 팀원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그다음 기획 의도, 사용 기술, 그리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DB 설계라든지 클래스 설계를 보도록 하고,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주요 소스 코드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시연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결과물이 나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하면서 저희 팀원들이 느꼈던 점들을 말씀드리면서 프로젝트 리뷰하는 발표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소개해드리면 저는 김명훈입니다. 네, 팀장을 맡았고요. 스프링 시큐리티와 JWT 로직을 구현했고, 그리고 오라클 DB와 JPA 엔터티 클래스 간의 매핑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품 펀딩 상세 페이지 UI를 구현했고, 회원가입 페이지 UI를 구현했고,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의 UI 및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였고, 회원 정보 수정 기능을 구현하였고, 펀딩 완료 정보 입력 페이지를 구현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규민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규민입니다. 저는 DB 설계와 구현, 세팅, 그리고 데이터의 수집과 삽입을 맡았고요. 메인 페이지 기능 구현, 그리고 결제 페이지 기능 구현, 결제 페이지 UI를 주로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규민님께서 DB 설계를 잘 맡아주셔서 프로젝트 잘 진행된 것 같아요. 이어서 동원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원입니다. 저는 뷰 클라이언트 개발 환경 구축을 맡았고요. 페이지 초안, 상품 리스트 페이지, 이벤트 상품 리스트 페이지, 마이 페이지 리스트,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 비밀번호 수정 페이지 UI를 맡았고, 관리자 상품 페이지 UI 및 기능 구현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현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대현이고요. 소개 페이지 구현, 데이터 수집 및 삽입, 상품 리스트 페이지 기능 구현, 이벤트 상품 리스트 페이지 기능 구현, 친구 리스트 찾기 페이지 기능 구현, 내가 찜한 리스트 페이지 기능 구현, 관리자 페이지에 펀딩 기능 구현이랑 완료된 펀딩 페이지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혜림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신혜림입니다. 저는 메인 페이지 UI와 나의 펀딩 리스트 페이지, 친구 리스트 찾기 페이지, 내가 찜한 리스트 페이지, 내가 참여한 펀딩 리스트 페이지 UI를 맡았고, 구매 목록 페이지 UI를 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자 페이지의 사용자 UI 및 기능 구현을 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연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저는 로고 제작을 하였고 헤더와 푸터를 제작했습니다. 또 로그인 페이지 UI 및 기능 구현을 하였고 카카오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또 상품 펀딩 상세 페이지 기능을 구현하였고 좋아요 공유하기 기능, 또 나의 펀딩 리스트 페이지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매 목록 페이지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팀에 사실 그 포토샵을 다룰 수 있는 분이 두 분이나 계셔서 다른 팀에 비해서 좀 좋은 강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기획 의도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그 카카오 선물하기를 많이 쓰시나요? 저는 카카오 선물하기 위시리스트 기능 때문에 사실 많이 쓰는데요. 이제 선물 받고 싶은 상품을 위시리스트에 담아서 불특정 지인에게 선물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이때 이제 지인에게 선물을 받아야 하므로 너무 비싼 금액은 위시리스트에 담으면은 지인들이 이제 부담돼서 선물을 안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게 시작점이 된 게 바로 뻔뻔해줘입니다. 뻔뻔해줘를 쓰게 되면 그런 금액에 대한 부담 없이 받고 싶은 선물을 펀딩을 시작해서 지인들에게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저희 펀펀해줘를 통해서 가격과 타협하지 않은 선물 받기 기능을 활용해서 누구나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획 의도였습니다. 그러면은 사용 기술을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제 주요 기술로 이제 스프링 부트, 스프링 시큐리티, 그리고 JPA, 뷰를 사용하였는데요. 스프링 부트에 대해서 혹시 지연님 간략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네. 스프링 부트는 버전 관리를 스프링 부트에서 하기 때문에 스프링 부트 스타터 웹을 사용하면 종속된 모든 라이브러리를 알맞게 찾아서 가져오기 때문에
종속성이나 호환 관리 버전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또 내장형 톰캣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톰캣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넷플릭스처럼 스프링 부트를 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만큼 성능도 이미 검증이 되었으며 자르 파일을 사용하여 자바 옵션만으로 손쉽게 배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프링 부트여서 저희가 빠르게 개발 초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고 스터디를 진행했었는데 스프링 부트였기 때문에 빠른 시간 단축으로 스터디를 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스프링 시큐리티에 대해서 대현님께서 간략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예, 스프링 시큐리티는 스프링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을 담당하는 스프링 하이 프레임워크입니다. 스프링 시큐리티는 보안과 관련해서 체계적이고 많은 옵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개발자가 일일이 보안 관련 로직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는 기본적으로 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인가 과정에서 해당 리소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URL이 들어오면 디스패처와 컨트롤러 사이에 있는 인터셉터가 해당 URL을 받아서 인증 절차를 통해 해당 사용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인증을 성공하면은 사용자가 요청 리소스에 접근 가능한지 확인하는 인가 절차를 거쳐서 요청을 처리합니다. 저희는 세션 기반의 인증이 아닌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이슨 웹 토큰을 사용했습니다. 액세스 토큰의 유저와 권한 정보를 담고 리프레시 토큰은 아무 정보도 담지 않습니다. 액세스 토큰은 보안을 위해 주기를 짧게 설정하고 액세스 토큰이 만료되면은 리프레시 토큰으로 다시 생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대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션 기반이 아닌 REST 통신이기에 무상태 REST 원칙 중 이제 무상태 원칙에 따라 세션이 없는 세션레스 방식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사용자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는 JSON 웹 토큰을 사용해서 JWT를 사용해서 사용자의 정보를 읽어 권한에 맞는 인가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JPA에 대해서도 규민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JPA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ORM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객체 관계 매핑이라는 건데 객체와 RDB를 별개로 설계하고 ORM이 중간에서 매핑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ORM의 기술 표준으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의 모음으로 즉 프레임워크인 게 JPA입니다. 대표적인 오픈소스로는 하이버네이트가 있습니다. JPA가 마이베티스랑 다르게 가지고 있는 장점은 JPA 레포지터리를 사용했을 때 기본적인 CRUD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별다른 문구의 작성 없이도 바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DB의 테이블과 매핑되는 기본 클래스에 매니투원과 같은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해당되는 다른 테이블의 클래스를 간단한 조건으로 리드할 경우 해당 클래스를 자동으로 같이 읽어와서 처음에 클래스를 작성했던 것만으로도 편하게 여러 테이블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JPA의 사용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지원해주는 유용한 기능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장점이 매우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JPA는 진짜 쓰면 쓸수록 더 재밌고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이바티스보다 훨씬 객체지향적으로 설계 가능하다는 점이 저는 더 진짜 재밌게 느껴졌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팀들은 이제 리액트를 많이 썼는데 저희 팀은 뷰를 사용했잖아요. 뷰에 대한 설명을 혜린님께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때 뷰를 이용해 프론트엔드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을 만큼 최근 많은 회사에서 뷰를 찾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뷰는 UI를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입니다. 리액트와 뷰 중에 고민하던 중 뷰는 좀 더 유연하고 가볍기 때문에 배우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HTML과 자바스크립트, CSS 영역이 나누어져 있어 가시성이 높아 협업 프로젝트에서 다른 사람들이 짠 코드를 볼 때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컴포넌트를 생성해 사용한다면 코드를 재사용하기 쉽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뷰가 HTML 기반의 마크업 형식으로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리액트보다 사실 좀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웹 표준이 HTML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뷰가 좀 더 오래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오스에 대해 이제 사실 면접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단골 질문으로 이제 아시오스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혹시 동원님께서 아시오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엑시오스는 AJAX와 다르게 프로마이저를 리턴해서 좀 더 깔끔한 코드 구현이 가능하고요. 패치 같은 경우에는 또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들이 있는데 이 구형 브라우저까지 전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응답 시간 초과를 설정하는 방법이 존재하고 제이슨 데이터를 자동으로 변환이 가능해서 좀 더 깔끔한 코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캐치에 걸렸을 때 den을 실행하지 않고 콘솔 창에 해당 에러 레그를 보여줘서 저희가 좀 더 에그를 쉽게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뷰에서도 공식적으로 엑시오스를 좀 더 추천하는 바입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콜백 프로마이즈 객체를 리턴함으로써 이제 순서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순서 보장 받음으로써 AJAX와는 다르게 콜백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렇게 작성되는 깔끔한 코드를 이따가 동원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이따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사용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적어 보았는데요. 한번 쭉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는 이제 다양한 API들을 사용해서 좀 더 광범위한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조는 이제 다른 조와의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JPA라든지 스프링 시큐리티라든지 뷰 또는 이런 각종 API들을 사실상 실제로 적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를 했고 또 프로젝트에 적용을 시키면서 좀 더 수월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과정은 팀원 소개를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을 일정 순으로 한번 나열해서 보여지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쭉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네. 저희 조는 다 뷰랑 JPA랑 전부 다 쓸 수 있도록 진행 과정을 짜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조는 이제 문서 관리를 트렐로를 통해서 하였는데요. 어, 매일매일 회의한 기록을 트렐로에 남겼고, 그리고 그 기록을 확인하면서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유되어야 하는 뭐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들도 트렐로에 올려서 공유를 하였고요. 좀 더 수월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드는 깃을 통해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네, 프론트와 백을 나눠서 깃 레파지토리에 올려서 관리하였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구조를 보면은 일단 인텔리제이에서 이제 깃에 푸시를 하면은 깃과 이제 연동된 넬리파이 통해서 호스팅을 진행했고요.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는 이제 넬리파이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서비스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시오스를 통해서 우리의 백서버와 요청과 응답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한번 쭉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RD를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데이터베이스의 주 테이블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멤버와 프로덕트 테이블이 존재하고요. 일단 멤버와 프로덕트는 다르다 관계가 됩니다. 멤버는 여러 가지 상품을 가질 수 있고 상품도 여러 명의 멤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다르다 매핑을 할 경우 의도치 않은 쿼리문을 날리게 된다거나 다양한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펀딩 테이블을 두었고요. 이렇게 다르다 관계를 풀어서 저희는 DB를 설계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객체 간의 이제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JPA의 장점이 보이는데요. 사실 마이바티스를 쓰면은 이렇게 설계가 불가능합니다. 객체 간의 탐색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이렇게 객체 간의 상속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JPA를 사용할 경우 이렇게 객체 간의 상속도 가능하고 그리고 객체 간의 탐색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좀 더 객체지향적으로 설계가 가능하며 좀 더 재밌게 객체지향적인 코드를 짤 수 있습니다. 한번 쫙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클라이언트가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은 로그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상품을 골라서 펀딩을 진행하게 되도록 하였고요. 클라이언트가 펀딩을 진행하면은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제 카카오 로그인 기능을 활용하여 로그인을 한 클라이언트와 그렇지 않은 클라이언트가 존재하는데 카카오 로그인을 활용해서 로그인을 한 유저라면 카카오톡 공유하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유저라면 URL을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펀딩을 참여하고자 하는 유저는 펀딩 참여하기를 통해서 카카오페이 결제라든지 카드 결제를 통해서 펀딩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금액에 맞춰 마음을 전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줄 소스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기억했으면 하는 소스 코드를 넣어봤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API를 활용하여 문자 보내기 서비스를 구현하였는데 이때 사용해야 되는 게 시그니처 키를 생성해서 달아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넣었습니다. 또 다른 소스 코드로는 CORS 컨피규레이션 소스를 스프링 시큐리티를 작성할 때는 달아줘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웹에서는 동일 출처 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출처일 경우에는 웹에서 막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스프링 시큐리티에서는 CORS 컨피규레이션 소스를 구현해줘야 되고 스프링 시큐리티가 아닐 경우 웹 MVC 컨피규어를 상속받아 교차 출처 리소스 공유를 설정해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제이슨 웹 토큰을 발행하는 로직을 넣었는데요. 이때 저는 이제 이 로직을 정적 팩터리 메서드화 시켜서 좀 플라잉 웨이트한 코드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 소스 코드로 규민님께서 설명을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용 기술 설명할 거는 아임포트 자바스크립트 SDK인데 추가해둔 아임포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전역 객체인 IMP에 리퀘스트 페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사용해서 결제창을 띄우는 기능을 사용했는데 결제창을 띄울 때 결제창에 설정이나 넘겨줄 정보로 파람즈를 넣어주게 되는데요. 이 파라미터로 피지사의 종류나 페이 메소드로 카드나 계좌이체 결제 혹은 카카오페이 등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머천트 UID라고 저희 프로젝트에서 생성할 유니크한 아이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운트라고 해서 결제할 금액, 그리고 일부 피지사에서는 결제자의 핸드폰 정보가 필수이기 때문에 더이어텔이라는 정보가 들어가는 등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만 세팅해 주었고요. 그렇게 해서 결제가 되면은 이후에 결제 처리를 위해서 콜백 함수가 오게 되는데 이때 얻은 정보를 가지고 그 엑시오스 통신으로 백 서버 사이드에서 다시 검증을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아인포트 API를 제공해 주는 곳에서 제대로 결제된 정보와 맞는지 검증을 하고 검증에서 성공했을 경우에 이게 맞는 결제 정보이기 때문에 다시 엑시오스 통신을 통해서 맞게 된 결제 정보를 DB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번 주요 기능에서는 JPA 레포지토리를 사용해 가지고 결제 정보를 서버에 업데이트하는 부분을 주요 소스 코드로 가져왔는데요. 검증 전에 프로시딩 상태로 결제 정보를 세이브를 통해서 인서트를 해주는데 이 JPA 레포지토리에서 세이브를 할 때 아이디를 주면은 업데이트로 사용이 가능하게 돼서 그 오더즈의 내용을 결제 정보에 따라서 한번 업데이트 해주고 펀딩 테이블에서도 이 결제 금액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총 2번의 세이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과정을 사용할 이 두 개의 쿼리문을 사용할 때 하나만 이루어지면은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트랜잭션 어노테이션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스 코드로는 이번에도 JPA 레포지토리에 대한 소스 코드인데요. DB에서 테이블의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한 메소드를 레포지토리에 추가한 소스입니다. 간단한 셀렉트 문의 쿼리는 정해진 형태를 사용해 가지고 쉽게 작성이 가능한데, 특정한 조건으로 셀렉트해서 가져오는 경우엔 쿼리 어노테이션을 사용해 가지고 지금 보이는 소스 코드와 같이 펀딩 익스파이어드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펀딩의 만료일인데 이거를 from date와 to date 사이에 가져올 거를 최대 10개까지 가져오려고 설정을 하다 보니까 새롭게 직접 쿼리원을 만들게 되는 그런 소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동원님께서 주요 소스 코드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넥시오스로 링크를 받아와서 프로마이터 객체로 리턴을 해줘요. 그 다음에 리턴을 벤을 사용해서 순서가 보장되는 결과 값을 보여줘서 이렇게 상품을 바인딩 해가지고 노출시켜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로마이스 객체를 리턴해줬고 그것을 이제 점덴을 사용해서 순서를 보장시켰다는 말씀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현님 다음 소스 코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거는 상품 리스트에 항목별로 상품을 검색할 때 이제 각각에 맞는 아시오스 통신을 통해서 항목별로 리스트를 보여줄 수 있게 하는 코드입니다. 이때 되게 좋은 경험을 했는데 사실 대현님께서 상품 리스트를 불러올 때 계속 이게 겹치는 그런 문제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때 사실 스프링이 싱글톤 전략으로 서비스 어노테이션이 붙은 클래스를 이제 생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설명 가능할까요, 대현님? 예, 저희 서비스 IMP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서비스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싱글톤 패턴을 등록해서 사용을 했는데 싱글톤 패턴의 동시성 문제 때문에 여러 스레드가 접근할 때 기존의 데이터가 초기화되지 않고 쌓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보를 초기화하고 필요한 정보만 볼 수 있게 로직이 실행될 때 리스트를 초기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스프링의 생성 전략이 아무래도 싱글톤 패턴이다 보니까 그 자원을 계속 공유해서 요청마다 계속 공유를 해서 쌓였던 문제를 우리가 발견을 해서 되게 재밌었고 흥미로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다음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대현님. 예, 이 소스 코드는 펀딩 상품 검색 소스 코드인데 프론트 쪽에서 검색한 내용을 아시오스 요청을 통해서 같이 서버 쪽으로 넘기면은 해당 검색어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레포지토리에서 받아와서 페이지 리로드 없이 프론트에 표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 소스 코드는 완료된 펀딩 페이지에서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소스 코드입니다. 테이블의 특정 컬럼만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직접 쿼리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업데이트 쿼리문을 작성하였고 이때 바뀌는 데이터만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엔티티의 다이나믹 업데이트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였습니다. 레포지토리에서 모디파잉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클리어 오토매티컬리를 true로 설정해줘서 영속성 컨텍스트에 이미 존재하는 엔티티가 있으면은 기존 엔티티를 반환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문의 영속성 컨텍스트를 초기화해줬고 그 다음에 다시 자료를 불러올 때 기존 엔티티를 반환하지 않고 업데이트가 반영된 데이터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JPA는 진짜 알면 할수록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혜림님 다음은 소스 코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뷰 컴퓨티드 속성에 간단한 연산을 넣어
페이지의 계산을 처리하였는데요. 페이지의 데이터의 길이를 받아오면 계산을 해 화면의 상품의 개수와 페이징 버튼의 길이가 정해지게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스 코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슬라이더라고 부르는 캐러셀을 구성하였는데요.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jQuery로 되어 있는 오픈 라이브러리 소스를 사용해 일정 시간이 되면 움직이도록 소스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리님의 이 캐러셀 컴포넌트는 진짜 유용하게 잘 쓴 것 같아요. 다음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네, 테이블의 전체 값을 리스트에 넣어 가져와 엑시오스로 받아와 뷰의 리스트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 같은 경우 쿼리의 셀렉트 문의 like로 검색해 이름을 검색하면 순서대로 나오게 하여 닉네임으로 받아와 데이터를 푸시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지연님 소스 코드 설명 부탁드릴게요. 구매 목록 리스트 기능을 구현한 코드입니다. 멤버 아이디를 통해 구매 리스트를 불러왔고 이 리스트를 파라미터로 넘겨 펀딩 리스트를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이 리스트를 빌더 패턴을 사용하여 리스폰스 엔티티에 담아 프론트로 넘겨주었습니다. 프론트에서는 get 방식을 통하여 값을 받아왔고 포문을 사용해서 나에게 선물한 상품 리스트와 마감된 상품 리스트에 푸시하여 구매 리스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혹시 여기에 그 제너릭 와일드 카드라는 물음표가 들어간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가능할까요? 저 물음표는 제너릭 중 와일드카드라고 불리는데요. 보통 데이터가 아닌 기능의 사용이 중정에 맞춰져 있고 어떤 타입이든 상관없을 때 사용합니다. 확장에 대해서는 열려 있고 수정에 있어서는 닫혀 있어야 한다는 OCP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고 관리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진짜 깔끔하게 컨트롤러가 작성된 것 같아요.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소스 코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펀딩하기 기능을 구현한 코드입니다. 펀딩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시오스 포스트를 통해 새로운 펀딩 객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원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포스트로 넘길 때 액세스 토큰을 함께 넘겨주었고 펀딩은 제이슨 형태로 담아서 넘겨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스 코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건 카카오 메시지 링크 보내기 기능을 구현한 소스인데요. 카카오 API 로그인 로직일 때만 카카오 공유하기가 나올 수 있게 하도록 확인하는 로직을 통해 선택적으로 공유하기 버튼이 나오는데요. 세션 스토리지에 담은 펀딩 디테일을 읽어와서 타이틀, 디스크립션, 이미지 URL 등에 넣어줌으로써 카카오 SDK 메소드인 send 디폴트를 사용하여 링크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시연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시연 영상 잘 보고 왔는데요. 뿌듯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각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프로젝트 하면서 정말 부족한 게 많고 알아야 될 게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단 레스트풀 방식으로 우리가 개발을 했지만 레스트스러운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 나중에 생각을 하게 되어서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좀 더 레스트스럽고 정확한 레스트 원칙에 입각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규민님도 프로젝트 하면서 느낀 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취업하기 전에 한 달간의 프로젝트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모두가 서툴러서 빠르진 않더라도 조금씩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 성취감이 느껴졌고요. 학원에서 배운 것을 기초로 많은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해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막히고 진행돼서 지치기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꾸준히 몸 관리를 하고 컨디션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느꼈고 작업을 하다가 정말 막힐 때 쉬는 것보다 손을 멈추지 않고 여러 시도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팀원분들의 노력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동원님 느낀 점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뷰를 새로 공부하면서 프론트엔드에서 좀 새로운 기술을 공부해봤는데 다른 언어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고 뷰티파이를 통해서 약간 좀 새로운 디자인을 봐서 저한테는 이게 엄청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기술들을 배워서 더 재밌는 개발 해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동원님께서 진짜 열정적으로 임해 주셔가지고 저도 진짜 열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대현님 느낀 점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일단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등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 달간의 짧지 않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팀원들과의 스터디 등을 통해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었고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었던 점 또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6명의 팀원이 모여 하나의 결과물을 완성해가는 과정 자체가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림님 느낀 점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2달 동안 프로젝트 하면서 같이 스터디도 하고 언어도 새로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팀원 모두가 열심히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연님 느낌 좀 부탁드릴게요. 팀원 모두가 맡은 바를 해내 결과물을 낼 수 있었던 프로젝트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도 스터디해 보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딩을 하면서는 중간중간 로그를 찍어보며 확인하는 과정의 중요성과 에러 처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팀원분들과 맡길 때마다 도와주신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팀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